KDBS 주일시사 한 주의 소식을 전해드릴 최윤아입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에서 전하는 주일시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고독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망이 약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고 고립된 시민들이 다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단절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배경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현상을 꼽았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34.9%로 전국 평균 33.4%를 넘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해질 때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부족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생산성 역시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문제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연간 1000건 이상의 고독사가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했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사회적 연결 기회를 제공하고 고독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상담을 제공하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고독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무료 급식소나 복지관 식당과 달리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정기적인 테마 모임, 요리 워크숍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 기반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공문화시설과 협력하여 독서 모임, 예술 강의,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프로젝트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전반의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개인주의적 경제 문화가 강하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책 개입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지만 참여율이 낮거나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프로젝트 또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독과 사회적 단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외로움 없는 서울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홈리스 없는 도시 프로젝트로 주거지 부족과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방안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주택 지원 방식을 넘어 홈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홈리스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내 홈리스 수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등 대도시에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급등과 임대료 상승,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택 접근성 부족이 맞물리며 홈리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홈리스 문제는 단순히 주거지 부족에 그치지 않고 정신건강, 약물 남용, 범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회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홈리스들은 대부분 의료, 교육, 고용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홈리스들은 공공시설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고 의료나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홈리스들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약물 의존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곤 합니다. 이에 따라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홈리스 없는 도시 프로젝트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히 임시적인 쉼터 제공에 그치지 않고 홈리스들이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홈리스들에게 영구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거지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쉼터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반면 홈리스 없는 도시 프로젝트는 홈리스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구적 지원 주택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및 의료적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거지 제공 외에도 프로젝트는 홈리스들이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홈리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홈리스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고용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홈리스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홈리스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재취업 훈련, 직업상담, 고용알선 등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홈리스들이 자신감을 얻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지원 및 사회적 통합입니다. 홈리스 없는 도시 프로젝트는 홈리스들의 재정착을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로의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이 홈리스들과 함께 활동하며 홈리스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리스 없는 도시 프로젝트는 일부 도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서는 1000명이 넘는 홈리스들이 주거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거지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사회적 낙인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이 심각했던 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점차 회복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없는 도시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홈리스들이 지속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홈리스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향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들이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에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주일 시사 4화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최윤아, 기술의 제작부였습니다.